안녕하세요. 원통기업 김정민입니다. IX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많이 서운하셨나봐요. 이해가 갑니다. 정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지금 좋아하는 브랜드고, 오래 기대해서 차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 차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거 좀 소유해보고, 장기간 눈여겨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서운한 감정, 네. 저도 많이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독일 브랜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지금 독일 대배기량 그 대형 승용차를 3대나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대는요, 14년째 1인 신조로 보유하고 있고, 지금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바닥바닥하게.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 삽질하는 거는요, 더 막 엄하게, 더 막 팩트를 공격을 하고 싶기는 한데, 많이 참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를 보시면은 전기차 초기 모델들을 자꾸 중국에 생산한단 말이에요. iX는 중국 선양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니,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중국에 생산되면 좀 그렇잖아요. 볼보가 가장 욕먹었던 게 그건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이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거 보면 약간 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중자 때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네시스 중국에서 생산해서 전기차 수입됩니다. 이러면은 난리 납니다. 배터리도 CATL에서 공급받아요. LG, SK온 이런 데서 받으면 좋겠는데, 또 삼성에서요. CATL에서 공급.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습니다. IS3 같은 경우에는 CATL에서 공급받으면서 이게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SDI에게 좀 이거 SOS 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혼란이 많았습니다. 중국제 배터리가 들어간 프리미엄 플래그십 전기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약간 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이거 좀 혼란한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EG80 평가가 괜찮았는데 왜 이거는 같은 내연차 기반인데 평가가 엄하냐? EG80 같은 경우에는요, 내연차 기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기차를 위해서 개발된 완벽하게 플랫폼화된 그런 부분들의 핵심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 모터, 배터리, 또 BMS,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특히 모터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규소로 만들어진 파워 반도체를 적용을 해서 효율을 높였다. 이렇게 되면은 파워 반도체를 좀 더 얇게, 열을 더 강하게, 그 다음에 고전압을 더 효율적으로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전비 향상할 수 있고 출력 높이는데도 무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전기 모터에도 헤어핀 권성 기술, 헤어핀 권성 기술도 EGMP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상당히 진보된 방식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 모터하고 감속기를 통합 쿨링을 합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쿨링 시스템. 이걸 통해서 고회전시 저항을 또 없애니까 출력을 높이더라도 주행거리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요, EGMP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하부 쪽으로만 냉각을 하거든요. 하부 쪽으로 냉각하기 위해서 배터리 모듈의 구조, 셀의 구조, 그 다음에 팩의 구조를 다 변경을 한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 아래 통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셀의 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하우징은 커지는데, 더 두꺼워지는데, 셀은 얼마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내연차, 특히 전고가 낮은 세단에 적용을 했지만 뒷좌석이 좀 올라가고 트렁크 공간이 줄어드는 그 정도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내연 자동차의 전기차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건 플랫폼화된 전기차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의 각 요소들을 적용하게 되면 내연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만들었을 때 효율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87kWh 정도 되는데 이 배터리로 426km인가요?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0마력의 고출력을 냅니다. 반면에 iX3는 어떻습니까? 290마력의 최고 출력, 거기에서 80kWh로 344km 못 냅니다. 이 G80이 약간 같은 2.2톤대인데, 근데 이게 성능도 높고 주행거리는 훨씬 더 많이 가고 같은 내연자동차 기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iX 시리즈 같은 경우는 iX3, iX5 이런 모델들은요, 이게 전기차 관련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중국에 생산된 것도 생산된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라든지 배터리, 뭐 BMS 이런 기술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 토요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그 기술에서 지인을 합니다. 물론 BMW도 자체적으로 뭐 전기차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i3, i8 뭐 이런 기술. Z4 최신 모델하고 그다음에 토요타 프라랑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제 미럴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마그나 슈타이어에서 만들어서 위탁 생산을 하는 그 두 모델의 형제 모델이에요. 같은 베이스로.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토요타로부터 기술 제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BMW가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늘렸는지는 이제 탄소 배출 그 규제 때문에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요거를 대거 만들어 놔야지만 BMW의 고출용 모델에서 나오는 그 과징금들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이제 전기 모터 배터리 용량이 크게 들어가니까 요걸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기가 좀 괜찮은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타가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또 하이브리드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전기차로 만들었을 때 지금 나오는 결과들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배터리 용량은 더 크게 들어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10kWh 배터리를 집어넣게 되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잖아요. 모델 스플레드 보면 1000마력을 넘기면서 주행거리는 막 600, 700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110kWh 배터리를 모델 3랑 모델 Y에 적용을 해보세요. 주행거리는 얼마나 나오고 퍼포먼스 모델이 훨씬 더 제로백이든 뭐든 성능 다 압도하는데 BMW의 iX5의 그 성능을 압도하는데 물론 중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플랫폼화된 전기차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이게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한 모델이든 아니면 그 요소를 가져다가 부분적으로 적용한 모델이든 완성도가 전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기술의 핵심 부분들을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내연자동차 개발의 전기차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G80 같은 경우에도 110kWh 배터리가 만약에 공간 이상을 탑재를 했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올까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00 중반대에서 600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300마력 후반대 출력을 내면서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BMW가 단순히 내연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한다라는 것에 왜 이런 엄한 평가를 하는지 그걸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G80을 얘기를 하면서도 요거 이제 내연자동차 기반이니까 요걸 MVH 부분에서 그리고 또 제네시스가 미래의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이제 견인하는 새로운 브랜드로서 자리를 매개하려면 빨리 가치를 높여서 플랫폼화된 전기차로 변신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한 거고 그 가능성을 이제 이 G80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G90 그러니까 G90의 전기차를 빨리 내라는 것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완성도를 어느 정도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내연자동차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믹싱을 해야 됩니다. 내연자동차 기반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내연자동차 기반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 과연 내연자동차 기반에서 경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덜어내고 배터리 증가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켰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차 중량을 한 2.3톤 이상으로 높이지 않고 그 이하로만 제어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물이 아닐까 뭐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모터 또 배터리 또 모터 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다 플랫폼화된 전기차에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거리라든지 성능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플랫폼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연자동차를 그런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든 브랜드하고는 많이 차이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완성도와 또 그런 적극적인 설계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정도면은 다음 제네시스가 플랫폼화된 전기차로 넘어갈 때 GV90가 완벽하게 플랫폼화된 전기차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내연차 전혀 기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휠 베이스, 그러니까 전장 대비 휠 베이스라는 실내 공간 활용도 그리고 또 전기차의 효율 모든 부분에서 기대가 되겠구나라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판단해보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빨리 보여주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전기차들이 이제 곧 제네시스 나올 거기 때문에 봐봐 제네시스 무섭지? 이러한 무력 시위를 하라는 걸 주문한 겁니다. iX 이거는요
전기차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기 모터 기술, 뭐 배터리 BMS 기술, 또 배터리도 뭐 중국제 갖다가 받아 쓰고 있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성능 대비 주행 거리, 이거에 또 완성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중량도 순중거로, 여러분들이 그 디젤 모델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게 크게 중량 증가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디젤 모델은요,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디젤은 압축비를 높일 수 있고 압축 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블락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엔진 자체가 크고 무거워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뭐 EGR도 더 대용량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뿐입니까? 뭐 DPF라든지 SCR 이런 촉매들이 막 다닥다닥 붙습니다. 배기 라인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오는 무게 증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이 X5 같은 경우에는 2.1톤대입니다. 1.18, 1.19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00kg, 150에서 200kg 정도가 디젤 모델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베이스에서 디젤 모델이 그 모델 자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중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을 뭘 삼아야 될까요? 가솔린 모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로 개조를 하게 되면은 전기 모터, 또 인버터 이런 파워트레인이 이 가솔린의 파워트레인, 가솔린 변속기, 그 다음에 동력제 은달 장치 이거에 비교해서 무게가 많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감소되는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X5 같은 경우에 X5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보면 한 380, 390, 거의 400kg 가까이 무게가 늘어난 겁니다. 2.57톤, 거의 2.6톤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X5M이 2.4톤 정도 되거든요. 2.4톤 약간 넘습니다. 이 정도 무게에 그 정도 고성능, 한 600마력대 출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하부에 들어가 있는 암이라든지 부싱, 서스펜션 뭐 이런 구조를 보시면요. 기본 모델, 디젤 모델이나 또 가솔린 모델하고 완벽하게 다릅니다. 암의 두께, 그 다음에 뭐 부싱의 사이즈, 구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iX가 X5M, X6M에 들어가는 그 링크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을까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에서 내는 출력, 그 530마력이 X5M, X6M 초기에 견뎌내야 되는 그 토크의 힘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량은 X5M, X6M 이런 것보다 100kg 이상, 한 130-40kg 이상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내구성의 문제가 염려가 된다는 거죠.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자동차는 이 중량 증가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연차인데도 어떤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는 평가가 괜찮은데 어떤 거는 좀 왜 이렇게 엄하냐? 전반적인 걸 보셔야 돼요. 전반적인 걸. 그리고 자꾸 메르세데스 벤츠 BMW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 배터리 탑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메이저와 뭔가를 하고 또 독일 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해도 독일 내에 좀 뭐 공장 설립해서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이거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 내에서 이거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비용, 투자가 어마어마해지고 또 배터리를 그렇게 되면은 가져와다가 탑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중국 내 배터리를 쓰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많이 하니까 비용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 안 된 브랜드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연 자동차도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절하게 전기차에 맞게 모디파이해서 실어 놓으니까 배터리는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주행거리는 형편없이 나오는 겁니다. 루시드 에어라든지 테슬라 여러분들 이게 배터리 용량을 보세요. 막 800km 이상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100kWh, 110kWh 이 정도 용량으로 달성을 하는 건데 iX5에 110kWh 고성능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게 주행거리도 한 500km 이상 환경부 기준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무게도 조금 더 지금보다 한 아무리 못해도 디젤 모델 수준이나 X5M 정도 2.4톤 그 정도 선에서 좀 더 감량시키고 뭐 이런 성이라도 보였다 그러면은 그때 많이 썼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애를 쓴 거고 어디에서 지금 전기차다운 전기차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포인트를.
거기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진룸에 그게 막, 이건 가득, 그 공간을 그냥 막 갖다가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설계 편의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좋게 얘기를 못하죠. 물론 이렇게 초기 전기차 나왔는데 그 다음 전기차가 이제 플랫폼화된 전기차로 나오든지 아니면 플랫폼화된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각 부분 조율이 잘 돼 있어서 뭐 배터리 용량 대비 출력도 좋고 주행거리도, 그 다음에 실내 공간 활용도 잘 돼 있고, 또 설계 자체도 전기차 시대에 맞는 그런 좋은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은 평가도 바뀌어야죠.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요. 역시 한번 실패를 하고 한번 두드러 맞으면 그럼 정신 차리나 봅니다. 예전에 그 실력은 어디 안 가는군요. 바로 이렇게 또 평가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제네시스 EG80을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사실 EG80도요 좋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하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플랫폼화된 전기차 제네시스에서도 나올 거기, 완벽하게 조율된 그런 정말 상품성 좋은 전기차가 제네시스로 나올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2024년, 2025년까지 기다리라고, 그 기다리라고 한 거 다 모아다가 최근에 한 8개월 정도 한 거 모아놓으면 한 8개, 9개 기사 될 겁니다. 이거 한 3시간 될 건데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기조가 안 바뀌어요. 그냥 내연 자동차 중에서 적절하게 전기차로 잘 고쳐낸 전기차든 아니면 플랫폼화된 전기차든 지금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상황에서 초기 발전 시장에서도 뭔가를 사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나마 잘 만든 걸 사세요. 그래서 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완성도 높은 전기차, 다운 전기차가 모델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Y는 뭐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고, 또 현대자동차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그 못지않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차들을 주로 초기 전기차 중에서는 구입 가치가 높으니까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이런 것들도 그냥 나 살래 하시면 가급적이면 저렴한 거 사세요. 가급적이면 비싸게 안 파는 거. 뭐 니로 이번에 풀체인지 돼가지고 이제 EV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쉐보레에서 나오는 볼트, 이런 모델들 이제 새로운 모델 곧 출시가 되는데, 이런 모델들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전기차의 이점, 파워트레인의 이점을 좀 보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다가 또 재판매를 하시면 뭐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iX5 같은 경우는 1억 2천에서 1억 4천이란 말이에요.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전기차인데 전반적인 가치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프리미엄이 갖춰야 될 요소. 지금 자동차 프리미엄은 유럽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유럽에서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공급이 돼야 이게 프리미엄인데, 그걸 중국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것도 중국에서 조립하고 중국 배터리 탑재해도 좋은데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전기차에 맞는 그런 그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거리, 그 다음에 또 공간 활용성, 또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밑바닥 수준인데 그냥 브랜드 잘 만들어 놓고 내장 좀 고급스럽게 해놓고 뭐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은 좋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전기차의 모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조용하고, 그리고 또 승차감 좋게 만들 수 있고, 제네시스 EG80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 활용, 또 성능적인 장점, 유지 보수의 장점, 그리고 또 주행거리도 뭐 어느 정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부족한 게 한두 개가. iX5가 뭐 저 정도 완성도를 갖추고서 뭐 한 8천만 원, 뭐 그 정도에서 GV60 그 가격대에 만약에 퍼포먼스 모델 그 가격대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추천하죠. 가격이 근데 이게 가격 대비로 모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조건의 전기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너무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상처를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뭐 이러한 얘기들을 자극적이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너 기준은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독일 브랜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전기차, 메르세데스 BMW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뜨고 봐주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